오늘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속도. 일단 낚시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어, 앞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낚싯대, 이렇게 조금만 휘어지는 낚싯대를 어, 패스트한 낚싯대라고 합니다. 패스트.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지는 낚싯대를 레귤러라고 합니다. 모데라이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지는 낚싯대를 이제 슬로우한 낚싯대라고 해요. 슬로우한 낚싯대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패스트를 알면 되겠죠. 패스트. 패스트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가 패스트하다는 걸까요? 낚싯대를 움직였을 때 여기에 있는 채비, 자, 뭐 직결채비, 애기라고 하죠. 애기가 로드를 들면 채비도 바로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패스트하게, 직관적으로. 로드가 휘어져 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쭈꾸미가 이렇게 붙었다. 바로 느껴진다는 거. 바로 패스트하게, 빠르게 전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드의 움직임이 채비에 바로 전달. 채비에 붙은 쭈꾸미의 무게감이 낚싯대에 바로 전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빠르게 전달된다. 그러면 언제 분리할까요? 언제 분리할까요? 보통 선상 낚시에 다 분리합니다. 패스트 하다라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대1, 8대2라는 게 보통 선상 낚시에 다 분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잔동원님 반갑습니다. 고생. 자, 바다 선상에서는 뭐가 있죠? 늘 파도가 있죠. 파도. 우리가 너울이라고 부르는 너울. 그러면 내가 이 낚싯대를 굉장히 신경 써서 조작하고 있지 않은 이상에 얘가 낚싯대가 움직이는 만큼 채비가 오르락 내리락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오르락 내리락이 된다는 거예요. 빠르니까. 빠르게 전달이잖아요. 빠르게 전달. 그럼 여기에 쭈꾸미가 탔어. 너울에 맞아가지고 낚싯대가 들려. 그러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쭈꾸미가 올라갔어. 근데 이걸 느끼고 채면 좋은데 작은 쭈꾸미, 안 그래도 막 너울도 치고 막 조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 쭈꾸미를 못 느끼면 쭈꾸미가 안녕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스트한 낚싯대는 언제 유리할까요? 언제 유리할까요? 잔잔하면 유리하겠죠. 잔잔하면. 또 얕으면 유리하겠죠. 얕으면. 바람이 없으면 유리하겠죠. 그러면 잔잔하지 않고 수심도 깊고 바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요? 가짓줄을 주죠. 얘가 너를 띄고 움직여도 이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가짓줄이. 얘는 방정맞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경질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뽕돌을 내가 바닥에 붙여놓고 싶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뽕돌을 써야 돼.
그러니까 패스트 때 장점은 가벼운 추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너울 치는 날 막 깊은 수심에서 쓰려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패스트한 낚싯대의 장점인 가벼운 추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버리고 무거운 뽕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운 뽕돌을. 안 그러면 뽕돌이 바닥에서 너를 띄니까.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제 슬로우한 낚싯대는 어떻게 돼 있어? 슬로우한 낚싯대. 이렇게 휘어졌다라고 치죠. 이렇게. 여기에 뽕돌이 있고 애기가 채비가 달려 있어요. 너울을 쳐서 맞았어. 너울을 쳐서 이렇게. 그러면 아까 패스트 때는 이렇게 낚싯대가 들렸겠지만 얘는 너울에 쳐서 맞으면 이만큼 그냥 휘어져 들어가죠. 낚싯대가. 이 상태에서야 뽕돌이 들려. 그러면 낚싯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초리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채비를 바닥에 안착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건 좀 이제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힘새를. 네? 요 정도 휘어졌던 낚싯대가 요 정도 휘어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입질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입질 구간이라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뭐죠? 너울이 높고 조류가 세고 바람이 많은 날 경질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경질. 이유가 뭘까요? 너울이 높고 조류가 세고 바람이 많으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무거운 봉돌이에요. 무거운 봉돌. 아시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쭈 혹은 감 낚싯대가 연질대가 18호, 20호, 25호를 버텨줄 만한 파워가 안 되는 연질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먹어주고 이렇게 먹어주는 게 아니라 18호를 걸었는데 이미 그냥 이렇게 다 먹었어. 그러면 낚싯대가 이 연질대는 이 뽕돌을 바닥에 붙여줄 수가 없죠. 이미 다 휘어있는데 이걸 붙여놓을 수가 있나요?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들렸다가 내려왔다를 한단 말이에요. 휘어져 있는 상태로. 휘어져 있는 상태, 더 휘어질 여유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감도가 제로가 돼버려요. 바닥도 못 찍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경질대는 파워가 있어. 18호, 20호, 25호를 버텨. 그러니까 뽕돌을 오히려 이게 바닥에 더 붙여놓기가 편하네. 이게 패스트인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람이 불고 조류가 세고 파도가 높으면 경질대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차라리 여러분 무슨 라이트 지깅대 아니면 광어 다운샷 때 여기다가 25호를 달고 여기에다 35호나 40호를 달고 쭈꾸미 바람 불고 너울 치는 날 해보세요. 잘 잡혀요. 왜냐면 파워를 가지고 있고 부드럽게 구부러져 주는 여기 지점이 있고 여기 40호를 달고 있는 광어 다운샷 때가 쭈꾸미가 붙으면 이만큼이 더 휘어진다니까요. 더 휘어져요. 무게가 확실하게 전달이 돼. 무게가 쭈꾸미 무게가.
내가 탐색 위주의 빠른 탐색, 빠른 탐색을 하는 패스트한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낚싯대를 패스트한 걸 쓰면 좋죠. 예. 추는 무거운 걸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거운 추는 조류를 가르죠. 직결을 쓰면 좋습니다. 가짓줄이 없을수록 채비는 빨라요. 그러면 슬로우한 낚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면 작은 애기를 쓰는 거죠. 작은 애기. 탐색 위주로 하려면. 시즌 초반에 작은 애기가 왜 잘 먹어요? 밀도가 높으니까. 대상어의 밀도가. 대상어. 쭈꾸미가 바닥에 지천에 깔렸어. 한 자리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작은 애기에 조금 묵직한 추로 조류를 이기면서 빨리빨리 이동되면서 새로운 쭈꾸미한테 가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있는 놈 얼른 잡는 게 이득이니까.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밀도가 낮아지죠. 밀도가. 쭈꾸미 밀도가 낮아져. 자, 뽕돌을 가볍게 써주는 거야. 가벼운 추. 볼륨감이 있는 애기를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조류발에 좀 밀리겠지. 그죠? 내가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도 빨리 데려와지지가 않아. 딱 살짝 들었다 놓으면은 겨우 한 요만큼 이제 요만큼씩 이동이 되는가? 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촘촘하게 뒤져. 촘촘하게. 자, 페스트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레귤러한 낚싯대를 써주고 가벼운 추를 써주고 가지줄을 써주고 이럴수록 점점 여기서 조금 느리게 여기서 조금 느리게 여기서 조금 느리게 속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뽕돌을 조금 무겁게 바꿔주면 여기서 조금 빨라지는 거예요. 가지줄을 줄여주면 여기서 또 조금 빨라지는 거예요. 조금 낚싯대를 조금 빳빳하게 써주면 여기서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속도를 찾는 거예요. 쭈갑은 수심은 정해져 있잖아요. 바닥층이라는 걸로. 낚시의 패턴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닌데. 자, 수심. 대상어가 반응하는 수심에 대상어가 반응하는 속도로 보여주는 게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심이 정해져 있어.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요? 속도를 찾으면 된다고. 속도를.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이제 블랙큰 얘기 한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쓰는 낚싯대는 원래 MC라는 낚싯대예요. MC. 마루이카 MC. 이게 휘임새예요. 마루이카 MC는 패스트입니까? 슬로우입니까? 패스트예요. 극명하게 떨어지는 힘새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힘새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사실 힘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입질을 보는 용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5호에나 6호 추를 쓰지 않는 이상에 5호나 6호 추를 쓰면 약간 레귤러성의 낚싯대로 쓸 수 있어요. 예, MC가 이 정도에는 초리의 뭐 변화로 뭐 한 8호까지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상이 되면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다시피 한 낚싯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연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낚싯대들을 이 낚싯대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슬로우한 낚싯대의 장점. 그죠? 뽕돌을 더 바닥에 붙여둘 수 있고 방해 감도를 없애고 명확하게 쭈꾸미 입질이나 갑오징어 입질을 느껴서 잡아내겠다. 나는 이게 연질파들이잖아요. 연질파. 네. 그러면
블랙큰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까지는 MC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경질이야, 패스트. 예. 여기가 한 7.5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여기 나머지 2.5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연질 때의 장점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8호를 걸었어, 요만큼 휘어져. 자, 10호를 걸었어, 요만큼 휘어져. 12호를 걸었어, 이만큼 휘어져. 25호를 걸었어, 이만큼 걸어져. 이렇게 떨어지게끔 낚싯대를 제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뽕돌을 다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작하기 쉽고 방해 감도를 받지 않고 명확하게 입질을 느끼고 붙어있는 오징어나 쭈꾸미가 떨어지지 않는 낚싯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만든 낚싯대가 블랙큰 168이다. 네, 광주 푸른바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겁나 어렵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초리는 이 허리와 벨리와 초리에서 넘어가는 힘새 설정과 이 초리의 힘의 설정을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설계가. 저는 마음에 들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들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 또 2차 물량이 풀렸을 때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또 4개월,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쭈니님. 그냥 들면 적응이 돼요. 들면. 제가 낚싯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처음 하는 사람도 들면 적응되게 만들었어요. 써보면 알아요. 쭈니님.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로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면 이게 또 원래 갑오징어 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적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낚싯대가 적응해야 되는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적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써서 잡으면 돼요. 11월 말까지 주문 페이지는 열어놓습니다. 30일까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배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서서 자 낚싯대로 줄을 내린다고 칠게요. 줄이 밑으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밑으로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조류가 뭐 이쪽에서 온다고 칠게요. 조류가 자 바람은 여기서 살짝 불고 있어요. 바람. 그러니까 줄이 아래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가짓줄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애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여기서 갑오징어가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자 조류가 밀고 있지만 바람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슬금슬금 이동을 해요. 네. 채팅을 잠깐 가릴까요? 배가 슬금슬금 이동을 해요. 배가 여기쯤 왔을 때 자 이거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 가짓줄이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서 있을지. 하지만 느껴지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요 정도 돼야 이제 뭐 그냥 무게감, 아리송한 무게감 있는 정도죠. 요게쯤 와야 이제 갑오징어가 당겨지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당겨지는 상태. 그러면 이 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슥을 해야 하는 거리예요.
슥을 해야 하는 거리. 배가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면 어떨까요? 탁 들자마자 이만큼이 슉 순식간에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들자마자 턱 하고 걸리겠죠, 입질이. 턱 하고. 근데 배가 흘러가는 속도가 겁나 느려. 겁나 느려. 그럼 오래 들고 있어야 되겠죠. 오래. 쓱. 턱 하는 느낌이 올까요? 이러면? 안 오겠죠. 배가 천천히 이동되면. 여기까지 와서야 뭔가 아리송한 무게감이 올 거예요. 왜냐면 천천히 이동되니까 갑오징어도 천천히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2D니까 그런데 자 3D로 놓고 봅시다. 3D. 자, 여기에 뽕돌이 있다고 칩시다. 뽕돌. 그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아, 이것도 어차피 2D네요. 위에서 단면으로 보자고요. 단면으로. 배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조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기는 이쪽 방향에 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에. 조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 방향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에도 있단 말이에요. 애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짓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어느 방향으로 뭐 360도로 설 수 있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간차가 있어요. 늘상 가짓줄의 거리만큼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길이만큼.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빨리 만나기도 하고 천천히 만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날 당일에 쓱을 해보면 이 정도 거리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들고 있을 때 입질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그 감을 찾으시면 그 이상 쓱을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맞습니다. 강승성님. 쓱은 바닥을 스치듯이 텐션 잡고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밑으로 내렸을 때 얘기고 캐스팅을 했을 때는 쓱 하고 당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조류의 흐름이 너무 없을 때는 들어보고 있는 동작에서 어떤 가짓줄의 텐션이 빨리빨리 안 잡혀주기 때문에 가짓줄의 길이만큼 들어보는 것도 요령입니다. 물이 안 갈 때는. 그러면 우리가 블랙큰 같은 낚싯대를 어떻게 낚싯대를 하냐.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뽕돌이 들리면 그대로 견제를 해줘 보는 거예요. 옆으로 끌어도 되고 위로 들어도 돼요. 딱 들다 보면 갑오징어 여기 딱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초리에서 먼저 요만큼 먹어준다고. 요만큼이 들어갔어. 근데 초리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메탈톱과는 달라요. 이게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초리가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오징어가 몰라요. 갑오징어를 뭐처럼 잡을 수 있다? 쭈꾸미처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쭈꾸미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여유 있게, 문어처럼. 아이고, 붙었구나. 붙었네. 채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얘가 잡아주니까. 무게감은 여기서 확실하게 느껴주고, 여기서 요 부분에서 여기서 놓친 입질이 있으면 여기서 캐치를 해주고. 근데 여기가 어떻다고요? 8호를 써도 10호를 써도 12호를 써도 14호를 써도 16호를 써도
18호를 써도 20호를 써도 25호를 써도 30호를 써도 내가 다 입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고. 여기를 보면 낚싯대가 특이하잖아요. 주황색 실을 사건을 감아놓은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크는 경질, 연질을 따로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는 낚싯대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경질의 장점과 연질의 장점을 다 가져간다. 그쵸? 파파 차영광님, 그 느낌이에요. 크라켄으로 문어 입질을 보듯이 블랙큰으로 갑오징어 입질을 보겠다. 이게 어떤 개발의 의도입니다. 한번 믿고 써보세요. 네. 겨울에 제주 가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뭐 수심이 50m권이고 30호 내외로 다 낚시를 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사무실에서 라이브 하니까 좋네요, 여러분. 그려가면서 라이브 할 수 있고. 라이브는 제가 영상 조금 편집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다음 라이브 때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